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정옥임입니다. 올해로 64이 되었네요. 서울에서 태어나고 자라 지금도 같은 동네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동네에서 살아온 세월이 벌써 몇십 년인지 모르겠어요. 골목의 작은 변화 하나하나가 제 눈에는 너무나 익숙합니다. 그만큼 제 인생도 이 동네의 골목길처럼 잔잔히 흘러갔어요. 아침이 오면 창문을 열고 바람을 맞으며 시작되는 하루는 언제나 그랬듯 평온하고 때론 그 평온함 속에서 외로움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서울 강북구의 이 작은 동네에서 자란 저에게 사람들은 모두 어딘가 친숙하고 이 골목길의 변화는 다가오는 시간의 흐름처럼 느껴집니다. 오래된 집과 작은 상점들, 그리고 그곳에서 마주친 사람들은 모두 제 기억의 한 조각이 되었죠. 아침이 오면 창문을 열고 바람을 맞으며 시작되는 하루는 언제나 그랬듯 평온하고 때론 그 평온함 속에서 외로움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떠보면 눈앞에 비치는 햇살이 기분 좋게 다가옵니다. 가족은 언제나 나에게 중요한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그 중요한 가족이란 생각만큼 쉽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었죠.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나는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많은 기억들을 쌓아왔고 그 안에서 얻은 위안과 상처는 지금도 제 마음 한켠에 남아 있습니다. 남편과의 결혼은 그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함께 살아가는 것처럼 여겨졌던 일상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결혼하고 나서도 많은 일들을 함께 해결해 나갔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겪었던 기쁨도 갈등도 모두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공유했던 것이었습니다. 처음 몇 년은 서로가 부족한 점을 보며 힘들기도 했지만 결국은 우리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해결할 수 있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서로 의지했습니다. 결혼은 단순한 일상이 아니라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우리 사이에 틈이 생겼습니다. 남편이 퇴직을 하고 나서는 아침마다 산으로 나가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럴 때마다 그냥 조금만 쉬어가도 좋을 텐데라는 생각을 했었죠. 그가 점점 더 외출이 잦아지고 집에 있는 시간이 줄어들면서 우리 사이의 대화도 적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부터는 서로가 필요했던 대화의 기회를 놓쳐버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줄어들면서 어느 순간 그 사람의 존재가 점점 멀어져 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때쯤 나는 그 사람의 외출을 걱정하면서도 그 외출이 나에게는 어느 정도 위안이 되기도 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이들은 어느덧 자립적인 성인이 되어 각자의 삶을 살고 있죠. 두 아이는 성인이 되어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갔고, 그렇게 우리는 부부 둘만 남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그 아이들이 집에 돌아올 때마다 기쁨으로 가득했었죠. 주말마다 돌아오는 아이들을 보며 우리는 즐겁게 식사를 하고 얘기도 나누고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때의 기분이 아직도 기억에 선명히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아이들이 더 이상 자주 오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각자의 생활이 바빠지면서 자연스럽게 우리의 만남도 줄어들었죠. 아이들에게는 어느 정도 이해도 가지만 그래도 아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나는 그들을 기다리는 일도 많아졌고 그들의 방문을 늘 고대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이 나와는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었고 나는 그저 그들을 응원하고 바라보는 것밖에 할 수 없었죠.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 더 이상 의지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 날들은 여전히 제 마음속에 빈자리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어린 시절에는 필요 없던 것들이 이제는 그리워지기 시작했죠.
그때 나도 나이 들어가고 있음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독립적인 삶을 지켜보는 것, 그것이 점점 나에게는 더욱 고독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의 전화나 간혹 찾아오는 방문은 여전히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전화 한 통에 제 마음이 평안해지기도 하고 그들의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오랜 시간 떨어져 있어도 느낄 수 있는 사랑을 다시금 실감하게 되죠. 그들의 결혼과 가정을 이루는 모습도 점점 더 뚜렷해지고 어느덧 나의 삶 속에서 그들을 볼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의 결혼식과 첫 아이의 탄생, 그 모든 일들이 제겐 큰 변화로 다가왔습니다. 그렇게 자식을 키우고 자식을 보내고 이제는 그들로부터 멀어지지 않는 순간들에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 모든 변화 속에서도 제 마음 한켠에는 언제나 그들의 존재가 자리 잡고 있다는 걸 잊지 않으려 합니다. 비록 매일 마주치지는 않지만 그들이 내게 주었던 사랑과 행복은 아직도 제 삶 속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만들어가는 세상에서 그들은 여전히 제 가족이자 가장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이젠 내가 직접 그들을 찾아가기도 하고 때로는 그들이 저를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들의 삶 속에서 여전히 부모로서 또 할머니로서 나의 역할이 존재함을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저 간간히 자주 만나지 않더라도 그들 각자의 삶을 존중하고 그들이 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저는 만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가 그동안 가족에게 기대했던 것들, 그리고 이제는 기대하지 않게 된 것들. 가족이라는 단어는 변함없이 중요하지만 그 의미는 나이를 먹어가면서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어린 시절 나에게 모든 것이었듯 지금은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중요한 존재가 되어가는 것을 바라보며 나는 그저 옆에서 조용히 지켜봅니다.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나 가족이지만 이제는 그들의 삶을 존중하며 그저 그들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나는 매일 하루를 살아갑니다. 결혼 후 수십 년을 함께 살아오면서 남편은 내게 늘 믿음직스러운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변하기 시작한 것은 우리가 함께 보냈던 많은 시간과 그동안의 추억들 속에서 점점 희미해지는 듯한 그 느낌을 확실히 감지하게 된 어느 순간부터였죠. 나는 그 변화를 처음에는 인식하지 못했고 그저 나도 모르게 지나쳐버린 것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이 분명히 어떤 변심의 조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퇴직 후 갑자기 산에 자주 가기 시작했습니다. 산을 좋아한다는 건 알았지만 그가 그렇게 자주 떠날 줄은 몰랐습니다. 처음에는 그의 취미라 생각했죠. 운동도 되고 좋은 공기 마시며 스트레스 풀어야지.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며 그를 보내곤 했습니다. 그리고 몇 번은 함께 가자고 했더니 그는 웃으며 오늘은 혼자 다녀올게라며 나를 달래곤 했습니다. 나는 그저 그런가 보다 싶었죠. 하지만 점점 그 빈도가 잦아지면서 나의 마음은 불안함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산에 가는 일이 하나둘 늘어나면서 그는 점점 더 집에 돌아오는 시간이 불규칙해졌습니다. 그가 산을 다녀오면 얼굴이 더 밝아지기도 하고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변화가 묘하게 다가왔습니다. 예전에는 함께 여유롭게 이야기도 나누고 하루를 마무리했었지만 이제 그는 나에게 먼저 말을 거는 일도 드물어졌습니다. 그저 피곤하다는 말을 남기고는 자신의 방에 들어가 버리거나 퇴근 후 바로 산으로 향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는 그가 나와의 시간을 점점 멀리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그가 퇴근 후 산에 갈 때 나는 그가 챙겨가는 배낭 속에 어떤 것들이 들어있는지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 배낭 안에는 이상한 물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평소에도 산에 가면 텀블러와 간단한 음료, 책 등을 챙겼지만 이번에는 그와는 다른 물건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작은 카메라, 그리고 손목시계가 빠져 있던 물건들도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날 이후로 나는 그 배낭에 대해 묘하게 궁금증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가 산에서 돌아온 후 나는 그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이번엔 무슨 일 있었어? 뭐 좋은 일이라도 있었나? 그가 다시는 나와 그런 얘기를 하지 않기 시작했기 때문에 나는 어쩌면 그가 마음을 열어줄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나 그의 대답은 예전과는 달리 건조하고 무심했습니다. 그냥 좀 혼자 있고 싶어서 갔어. 그런 답을 들은 나는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무엇인가 달라졌다는 걸 느꼈기 때문이죠. 그의 변심은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그가 점점 더 피곤해하며 예전처럼 함께 있는 시간이 줄어들자 나도 모르게 그가 다른 이유로 산에 가는 것이 아닐까 하는 의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가 다녀온 마트에서 그를 만났습니다. 그와 함께 산을 다녀온 적이 있던 그 동네의 여자가 마트에서 그와 만난 것입니다. 그 여성은 가볍게 인사를 나누고 그 후 나는 남편의 표정이 점점 굳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그 여성과 별다른 대화를 나누지 않았지만 그녀와 마주친 뒤 그와 나의 사이에 묘한 긴장감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로도 남편은 산을 자주 가곤 했습니다. 그가 산에 가고 난 후에는 언제나 기분이 좋아 보였지만 그 기분 좋은 모습 뒤에 숨겨진 불안한 감정은 나에게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그의 얼굴에 떠오르는 미소는 나에게 여전히 친근하게 보였지만 그 미소 뒤에 숨겨진 복잡한 감정들을 나는 눈치챌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그가 산에서 돌아왔을 때 내게 기분 좋게 대하는 모습이 어색하게 느껴지기도 했고 그 기분 좋은 대화 뒤에 무엇인가 숨겨진 비밀이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나는 어느 날 그가 외출할 때마다 그의 휴대전화에 들어있는 메시지를 살짝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의 메시지를 확인하는 일이 없었지만 점점 그의 변심을 의심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부터 그에게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의 휴대전화에서 한 통의 메시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예전에도 그가 자주 연락을 하던 여성에게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그 메시지에는 그가 언급한 내용과 함께 산에서의 일정을 함께 잡아두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메시지를 보고 난 후 나는 남편이 나에게 말을 하지 않던 이유가 무엇인지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산에 가는 이유는 단순히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기 위함이 아니었고 나와의 시간이 부족해지자 그 여자를 만나기 위해 더 자주 산으로 향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물론 그가 직접적으로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다는 것을 확증할 수는 없었지만 그 메시지는 나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나는 그와의 대화에서 점점 더 멀어졌고 그의 존재가 내게 다가오는 방식도 서서히 달라졌습니다. 그때부터 나는 그를 의심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변심이 처음에는 소소한 변화로 느껴졌지만 점점 그 작은 변화들이 큰 의미를 가진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했고 그 변심은 나의 마음속 깊은 곳에 상처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언제부턴가 나는 그가 내게 돌아오는 시간을 기다리지 않게 되었고 그가 나에게 어떤 이야기를 전할 때마다 그 속에 숨겨진 진실을 파헤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날은 평소와 다를 바 없이 평온한 일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아침을 준비하고 창문을 열어 집안에 신선한 공기를 들여보내는 그 순간까지 나는 내 일상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나는 내가 알고 싶지 않았던 진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 진실은 나의 모든 것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만큼 충격적이었습니다. 남편의 변심을 느끼고 있던 어느 날, 나는 우연히 그의 물건을 정리하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는 집에 돌아오면 항상 바쁘게 외출 준비를 하고 짐을 챙기곤 했습니다. 나는 그가 집을 나설 때마다 어떤 짐을 챙겨가는지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날은 왠지 모르게 그의 배낭이 유난히 눈에 띄었습니다. 그 배낭은 그가 산에 갈 때 항상 들고 다니는 물건이었지만 이번에는 뭔가 다른 느낌을 주었습니다. 내가 자주 보던 그의 배낭 속 내용물은 텀블러, 음료, 책, 그리고 때때로 간단한 간식 정도였지만 이날 배낭 안에 들어있는 물건들은 내가 본 적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내가 배낭을 열어보니 그 안에는 작은 손목시계와 카메라, 그리고 평소에는 보지 못한 편지 봉투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손목시계는 그가 산에 갈 때 자주 착용하던 것과는 다른 모델이었습니다. 그 카메라는 오래된 손에 쥐기 좋은 크기의 작은 카메라였고 편지 봉투들은 낡은 느낌을 주었습니다. 나는 그 봉투들을 꺼내 펼쳐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담겨있던 내용물은 내 상상을 초과하는 것이었습니다. 편지에는 그와 어떤 여성이 나눈 대화 내용이 적혀 있었고 그 내용은 내가 상상할 수 있는 어떤 것보다도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여성은 내가 알고 있는 사람도 아니었고 그 편지 속에는 그 여성이 남편에게 보낸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처음에는 그 여성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지만 편지의 마지막에 적힌 서명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여자는 바로 우리가 몇 년 전에 함께 만났던 동네 사람의 딸이었습니다. 그 여성은 내가 알지 못한 사이에 남편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입니다. 편지에는 그들의 만남과 대화 내용이 담겨 있었고 그들은 종종 산에서 만나 서로의 감정을 나누곤 했습니다. 나는 그 사실을 알고 나서 너무 충격을 받아 그 편지를 손에 쥐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이 나에게 들려주지 않았던 그 진실을 알게 된 순간 나는 내 모든 생각이 뒤죽박죽이 되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모든 것들이 허상이었음을 깨닫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가 나에게 말하지 않았던 것들, 그가 숨기고 있던 감정들, 그리고 내가 의심했던 그 여성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까지 모든 것이 한순간에 명확해졌습니다. 그때 나는 남편이 산에 가는 이유가 단순히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기 위함이 아니라 그 여성과 만나는 시간이었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산행이 그저 운동이나 여가가 아니라 그 여성을 만나는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내가 그 사실을 알게 된 후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진실은 내게 너무나 충격적이었고 그 한 장의 편지로 모든 것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남편은 매일 산에 가면서 그 여성과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고 나는 그저 그의 외출이 운동이거나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속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그 순간 그가 나에게 주었던 모든 신뢰와 사랑이 이제는 거짓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가 나에게 숨겨놓았던 그 비밀은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만큼 크고 깊은 것이었습니다. 나는 그날 하루 종일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돌아왔을 때 나는 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무슨 말을 하든 나는 그저 그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가 산에서 돌아왔을 때 나의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아무렇지 않게 나와 대화를 이어가려고 했지만 나는 그와의 대화에서 아무런 감정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조차 이제는 나에게 의미 없어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나에게 여전히 따뜻하게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 뒤에 숨겨진 진실은 내게 너무나 잔인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날 이후로 나는 그와의 일상이 더 이상 예전처럼 편안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매일 그가 나에게 보내는 말과 행동 속에 숨어 있는 의미를 찾으려고 애썼고, 그럴 때마다 내 마음은 점점 더 아파졌습니다. 나는 그가 산에 간다고 할 때마다 그가 그 여성을 만나는 곳으로 떠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마음 속에는 점점 더 많은 의심이 쌓였고, 그 의심은 나를 점점 더 깊은 절망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이제 나는 그가 돌아오는 시간을 기다리지 않았고, 그가 산에서 돌아왔을 때마다 그가 무엇을 했는지, 누구를 만났는지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질문들은 나를 점점 더 불안하게 만들었고, 결국 나는 그 질문들을 던지면서 그와의 관계를 점차적으로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알고 싶지 않았던 진실을 알게 된 이후, 나는 그와의 관계를 회복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가 나에게 줬던 모든 사랑이 이제는 그저 지나간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나는 남편의 돌아오는 시간을 기다리며 심각하게 생각했습니다. 그가 산에서 돌아오면 나는 어떻게 그에게 말할 것인가? 그리고 그동안 우리 관계에서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를 말해야 할지에 대해 깊이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는 그와 함께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다는 생각이 점점 더 확고해졌습니다. 남편과 나는 이제 더 이상 같은 사람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가 떠난 후 나는 그동안의 결혼 생활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우리가 함께한 시간은 분명히 있었지만 그 시간은 이제 나에게 별 의미가 없었습니다. 나는 그동안 나를 속였던 그의 행동을 떠올리며 점점 더 큰 실망감과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는 나에게 여러 번 말했지만 그 말들이 진심이었다고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가 나를 속이고 다른 여성과의 관계를 숨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내 마음속에서 그를 향한 믿음은 사라져버렸습니다.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나는 내가 어떻게 이 상황을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와 함께 살아온 세월을 쉽게 끝낼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감이 나를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그의 배신은 너무나 큰 상처였고 그 상처는 더 이상 아물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나에게는 더 이상 그의 사랑을 받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가 나를 사랑한다고 말해도 나는 그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내가 느끼는 것은 그저 배신감과 실망뿐이었습니다. 그가 집에 돌아왔을 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을 마주쳤을 때 나는 그를 향한 감정이 모두 사라진 것을 실감했습니다. 그가 나에게 물어보지 않았지만 나는 그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무엇을 말할 수 있을지에 대해 전혀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나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했던지 간에 그 말 속에서 아무런 의미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그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때 나는 확실히 느꼈습니다. 내가 결혼 생활을 계속해야 하는 이유는 없다는 것을. 그와 함께한 지난 시간을 생각하며 나는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처음 그를 만났을 때의 설렘과 사랑, 결혼을 결심했을 때의 기쁨, 그와 함께한 행복한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순간이 이제는 끝나버린 것이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그가 나를 이렇게까지 배신했다는 사실은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나는 그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었지만 그가 내게 준 것은 배신뿐이었습니다. 결혼이라는 제도가 무엇인지 나는 이제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결혼은 두 사람이 서로의 삶을 나누며 살아가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나와 함께하는 시간이 아닌 다른 여성을 만나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가 집을 떠날 때마다 속상한 마음을 숨기고 있었지만 그의 외출은 더 이상 그저 산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나를 배신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가 나에게 했던 말들이 이제는 모두 거짓말 같았습니다. 그가 나를 사랑한다고 말했던 말들이 이제는 그저 허황된 말들로 느껴졌습니다. 나는 그동안 그의 변화를 지켜보며 결코 그의 마음을 돌이킬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가 돌아와서 나에게 진심을 다해 사과하더라도 나는 그를 다시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내가 그를 용서할 수 없는 이유는 단순히 그가 나를 속였다는 사실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나에게 보여준 태도와 그의 무관심은 나에게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의 배신은 나를 더 이상 그의 아내로 여길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이제 이 결혼을 끝내기로 결심했습니다. 내 인생에서 더 이상 그와 함께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가 내게 한 행동을 생각하면서 나는 마음속에서 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그와 함께 있으면 내 삶이 망가진다고 느꼈습니다. 그와 함께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나 자신을 잃어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그에게 의존할 수 없었고 그와의 관계에서 나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결혼을 끝내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그와 함께 살아온 시간이 너무 길었기 때문에 그와 헤어지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나는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이 결혼은 더 이상 나를 위한 것이 아니었고 더 이상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그와의 결혼을 끝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와의 결혼 생활에서 배운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사랑은 단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었고 진심을 다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나는 그의 사랑을 믿었고 그가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나를 속인 후 나는 그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은 믿음에서 시작되고 그 믿음이 깨졌을 때는 모든 것이 끝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 결정을 내리기까지 나는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내가 이렇게 결심하게 된 것은 내가 너무 오래 기다린 탓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나는 나 자신을 지키기로 결심했습니다. 나는 이제 그의 뒤를 따라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내 삶은 나의 것이며 나는 더 이상 그에게 의존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나 자신을 위해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이혼 후의 삶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혼란스러웠습니다. 처음에는 자유로움이 느껴졌지만 그 자유는 점차 고독과 불안으로 변해갔습니다. 혼자라는 사실이 그렇게 무겁게 다가올 줄은 몰랐습니다. 내가 상상한 이혼 후의 모습은 훨씬 더 달콤하고 평화로울 것 같았는데 현실은 그와 전혀 달랐습니다. 처음 며칠은 마치 나만의 시간이 생긴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더 이상 남편의 변덕에 맞추거나 그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었고 집에서 그가 떠난 자리를 채우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작은 자유를 만끽하려 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책을 천천히 읽고 가고 싶은 곳에 가며 평소에는 하지 않았던 일들을 하며 나만의 시간을 보내는 듯 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자유는 내게 점점 더 큰 공허함으로 다가왔습니다. 혼자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내가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려고 해도 밤이 되면 불안과 외로움이 엄습해 왔습니다. 집은 넓었고 예전에는 남편과 함께 있는 공간이었지만 이제는 내가 혼자서 이 모든 공간을 채워야 했습니다. 그가 없어진 자리는 너무 커서 그 빈자리를 메우는 것이 상상보다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불현듯 그가 떠나고 난 후에 처음으로 느껴본 고독감이 밀려왔습니다.
나는 그와 함께했던 시간들이 이제는 내게 하나의 기억처럼 느껴졌습니다. 그와 살았던 날들은 나를 지탱해주던 부분들이었고, 그가 떠난 자리가 너무 커서 아무리 내가 생각해도 빈 공간을 채우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때 나는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나는 결혼이라는 틀 안에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었던 건지, 아니면 그가 원하는 삶을 살았던 건지, 그가 없는 지금 나는 정말 내 삶을 살고 있는 걸까? 혼자 살아가는 법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친구들은 내게 너 이제 자유잖아. 새롭게 시작할 때가 왔다. 라고 말했지만 그 말들이 나를 위로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많은 혼란을 일으켰습니다. 정말 내가 자유로워진 걸까? 내가 생각했던 자유는 내가 상상한 것과는 달리 내게는 생각보다 무거운 짐처럼 다가왔습니다. 나는 내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에 대한 책임감, 그리고 이혼 후에 새로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불확실함이 나를 압도했습니다. 일상의 일들, 내가 해야 할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혼자서 처리해야 했습니다. 집안일, 장보는 일, 요리,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을지 모두 내가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무리 없이 해내는 것처럼 느껴졌지만 점차 일상이 단조롭고 반복적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가끔은 내일이 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도 생겼습니다. 아무리 내가 혼자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했어도 외롭고 때로는 두렵기도 했습니다. 한때 내 삶의 일부였던 그 사람, 그가 없다는 사실은 내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때로는 내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친구들이나 친척들이 나에게 더 나은 삶을 찾으라고 조언을 해주었지만 그 조언들이 나를 더 압박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을 만나봐라는 말은 내가 더 외로움을 느끼게 했습니다. 나는 아직 이혼 후의 혼란을 극복하지 못한 상태였고 누군가를 만난다는 건 나에게 큰 부담이었습니다. 내가 정말 행복한 삶을 원한다면 우선 내 자신을 돌아봐야 했습니다. 가끔은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려워졌습니다. 남편과 함께 살던 날들은 분명히 편안한 순간도 있었지만 이제는 혼자서 생각에 잠기면 무서운 느낌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외로움은 생각보다 강력하고 그 빈자리는 어느 순간 너무 커져서 내 마음을 완전히 채우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내가 그렇게 잘해왔던 일상들이 이제는 어쩐지 모든 게 의미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혼란스러운 마음 속에서 나는 몇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이혼은 단지 법적인 종료가 아니라 그동안 내가 의존해온 많은 부분을 잃어버리는 일이었고 그것을 다시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나는 그동안 너무 많은 부분을 그에게 의지했었고 그가 없어진 지금 나는 그 의존적이고 편안한 삶에서 벗어나 스스로 서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보다 어려운 일이었고 내가 진정으로 나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과정이었죠.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나는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원할지 고민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앞으로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 혼자서 답을 찾기 위해 애썼습니다. 그동안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나서 나는 나 자신을 재정의해야 했습니다. 이혼 후 혼란의 시간이 지나고 나니 어느덧 나는 새로운 출발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동안의 삶을 되돌아보면 나는 항상 누군가에게 의존하며 살아왔던 것 같았어요. 결혼이라는 틀 안에서 나는 남편에게 맞춰 살았고 내 삶의 중심은 그가 되어 있었어요. 이제 그가 없어진 세상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나 자신을 제대로 들여다봐야 했어요.
처음에는 그저 아무 생각 없이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바쁜 일상 속에서 뭔가를 해야만 할 것 같았지만 그 무엇도 나를 채우지 못했어요. 일을 하고 집에 돌아오면 여전히 외로움이 밀려왔고 그 외로움은 나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그저 살아야 한다는 의무감에 사로잡혀 있는 기분이었어요. 그런 나에게 한 가지 결단이 필요했어요. 그 결단이 바로 나 자신을 위해 나만의 삶을 살아야겠다는 결심이었어요. 그 결심이 내게 주어진 첫 번째 기회는 자립이었어요. 나는 그동안 남편에게 모든 일을 맡겼던 사람이었고, 집안일도, 외출도, 생활의 모든 것에서 의존적이었어요. 이제는 내가 스스로 모든 것을 해내야 했어요. 처음에는 그것이 두렵기도 했어요. 장을 보러 가는 것조차 낯설었고, 혼자서 집을 관리하는 일도 익숙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내가 선택한 길이었고, 이 길을 가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믿어야 했어요. 가장 큰 문제는 일상에서의 작은 결정들이었어요. 집안일을 어떻게 할지, 무엇을 먹을지, 어떤 옷을 입을지. 그런 것들이 처음에는 낯설고 두려웠어요. 이전에는 남편의 의견을 존중하거나 그가 하던 대로 따랐으니, 이제는 모든 것을 내가 책임져야 했어요. 예를 들어 장을 보러 갔을 때 무엇을 사야 할지, 집에서 무엇을 해 먹을지 고민하는 순간 나는 그저 당연히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모든 일을 처리했어요. 그때마다 마음속으로 이게 바로 내가 해야 할 일이다라고 다짐하며 하나씩 해나갔어요. 물론 처음에는 어려움이 많았어요. 가끔은 집을 청소하거나 음식을 준비하는 것이 벅차기도 했어요. 예전에는 남편이 해줬던 일이었기 때문에 그 자리를 채우는 것이 상상보다 힘들었어요. 하지만 점차 그 과정에서 나만의 방법을 찾을 수 있었어요. 청소할 때마다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놓고 요리를 할 때는 내가 좋아하는 레시피를 따라가며 작은 성취감을 느꼈어요. 그런 순간들이 모여 내가 조금씩 자립해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어요. 또한 내가 혼자서 해야 할 일이 많다는 사실이 나에게 책임감을 안겨주었어요. 이제는 아무것도 미루지 않고 바로바로 해결하려는 습관을 들여야 했어요. 예를 들어 집에 고장이 난 곳이 있으면 그걸 미루지 않고 수리해야 했어요. 처음에는 그것이 어려웠지만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고 나니 그 일이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내가 할 수 있다는 작은 확신이 쌓여가면서 나는 조금씩 내 삶을 책임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자신을 돌보는 일이었어요. 그동안 나는 남편에게 맞춰 살았던 탓에 내 감정이나 욕구를 억누르고 살았어요.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 시간을 보내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로 결심했어요. 그 첫 번째로 선택한 것은 바로 나만의 취미를 찾는 일이었어요. 예전에는 바쁜 일상에 치여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을 낼 여유가 없었지만 이제는 그 시간이 절실하게 필요했어요. 그래서 나는 오랜만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어렸을 때 취미로 했던 그림이었지만 오랜 시간 동안 손을 놓고 있었던 나에게 그림을 그린다는 건 새로운 출발이었고 나만의 작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었어요.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면서 나는 나를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서툴고 어색했지만 점차 내 손끝에서 나오는 색깔들이 나를 위로해주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동안 쌓여있던 감정들이 종이 위에 풀려나면서 나는 조금씩 내 안의 부담을 덜어낼 수 있었어요. 그림을 그리는 시간은 내가 나를 다시 찾는 시간이었고 내 마음을 채워주는 소중한 순간이었어요. 이렇게 자립의 첫걸음을 내디딘 나는 조금씩 나 자신에게 더 솔직해지기 시작했어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찾고 내 삶을 온전히 내 손에 쥐고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었어요. 여전히 두려움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어가고 있었어요. 나는 더 이상 누구의 그림자가 아닌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이 모든 변화가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점차 나는 그것을 즐기고 있었어요. 그리고 매일 아침 나는 새롭게 시작된 하루에 감사하며 내가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꼈어요. 자립이라는 말이 이렇게나 큰 의미를 가질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이제 나는 그 자립을 통해 내 삶을 다시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마을 회관에서 열린 작은 행사에 가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구경만 하고 오자는 마음이었지만 행사장을 지나면서 누군가 나를 반갑게 맞이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아는 이웃이었죠. 정호김 씨, 오랜만이네요. 이리 앉으세요. 다들 기다리고 있어요. 그녀는 나를 부드럽게 이끌며 자리에 앉혔어요. 그 순간 나는 알았어요. 사람들이 나를 여전히 기억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들은 내가 여전히 이곳에 속해 있다는 것을 원하고 있다는 걸. 처음에는 말도 많지 않고 그냥 차 한 잔 마시며 무언가를 듣는 것만으로도 벅찼어요. 하지만 점차 그런 시간이 쌓이면서 나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졌고 어색했던 마음도 사라졌어요. 그 중에 한 분은 내가 이혼 후 힘든 시기를 보냈다는 걸 알고는 조심스럽게 말을 건네왔어요. 오김 씨, 잘 지내요? 그동안 많이 힘드셨죠? 그 질문을 듣고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올 뻔했어요. 아무도 내 고통을 알지 못할 거라 생각했는데 누군가는 내 아픔을 이해하고 있다는 게 정말 고마웠어요. 그날 이후로 나는 점점 더 자주 그 행사에 참석하게 되었어요. 마을의 작은 모임들에 나가면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조금씩 회복되는 느낌이었죠. 더 이상 혼자 있는 시간이 그렇게 외롭지 않았어요. 그동안 내가 외면했던 사람들, 내가 멀리했던 사람들조차 나에게 다가와 주었고, 나는 그들의 손을 놓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그렇게 조금씩 다시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나는 조금 더 용기를 내어 내 삶을 다시 일구어 나가기 시작했어요. 마을 사람들과의 대화는 단순히 정보를 주고받는 것 이상이었어요. 그들은 나에게 삶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일깨워줬고, 내가 혼자 힘든 시간을 보냈던 것이 다 괜찮을 거라고 말해주었어요. 세상은 아직 나에게 기회를 줄 수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 나는 비로소 과거의 상처를 조금씩 치유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었어요. 나는 자립을 다짐하며 내 삶을 다시 시작하기로 결심했어요. 하지만 그 시작은 단순히 집안일을 해결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어요.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 내 삶에서 놓쳤던 부분을 찾는 과정이 필요했어요. 바로 취미와 자기 개발이었죠. 처음에는 무엇을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수십 년을 남편과의 생활에 맞춰 살았고, 그동안 나만의 시간을 갖기란 거의 불가능했죠. 그래서 나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어요.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것이 무엇일까? 남편과 함께 있던 동안 나는 자주 취미나 개인적인 시간을 가져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취미를 찾는 것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졌어요. 그럴 때마다 나는 다시 한번 내 마음을 들여다보았죠. 어렸을 때 나는 그림을 좋아했어요. 초등학교 시절 그림을 그리며 시간을 보내는 것이 가장 즐거웠던 기억이 떠올랐죠. 그림을 그릴 때는 세상의 모든 걱정을 잊고 오로지 색과 선에 몰입했어요. 그런 기억이 문득 떠올랐어요. 그때처럼 그림을 다시 그려보면 어떨까? 그렇게 나는 오랜만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손이 떨리고 그림을 그리면서 내가 그동안 잃어버린 감각을 찾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한 번,
2번 그리면서 점점 그 감각이 돌아오는 것을 느꼈어요. 그리고 나는 그림을 그리면서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감정들을 표현하기 시작했죠. 그림은 단순히 취미를 넘어서 내 감정을 해소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었어요. 그림을 그리면서 나는 새로운 세상에 눈을 떴어요. 취미가 단순한 시간이 아니라 내가 나 자신을 표현하고 내 감정을 이해하는 중요한 방법이라는 것을 깨달았죠. 그림을 그리며 나만의 세상을 창조하는 것, 그것이 나에게 큰 위로와 치유가 되었어요. 처음에는 제대로 그리지 못해 속상한 날도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나만의 스타일을 찾을 수 있었어요. 그림을 그리면서 내 감정을 정리하고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느끼는지를 알게 되었죠. 그 과정 속에서 나는 내 삶의 주인으로서 자리를 잡아갔어요. 하지만 그림만이 내 삶의 전부는 아니었어요. 나는 더 나아가 자기 개발에도 힘을 쏟기로 했어요. 이제는 내 자신을 위한 시간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하게 되었죠. 예전에는 남편의 일정을 맞추며 살아갔기에 내가 하고 싶은 일에 시간을 할애하기가 어려웠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시간이 나의 것이었죠. 그래서 나는 책을 읽고 새로운 지식을 쌓아가기로 했어요. 처음에는 책을 읽는 것이 낯설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즐기는 취미 중 하나로 책을 꼽지만 내가 책을 자주 읽지 않았던 것은 시간이 없어서였어요. 이제는 내가 읽고 싶은 책을 마음껏 읽을 수 있었고 그런 자유로움이 너무 좋았어요. 점차 책을 읽으면서 나 자신에 대해 많은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동안 놓쳤던 가치들,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이 책을 통해 조금씩 채워지기 시작했어요. 자기 개발은 단순히 지식적인 성장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나는 새로운 언어를 배우기도 했어요. 예전에 영어를 배우고 싶었지만 바쁜 생활 속에서 계속 미루었어요. 이제는 시간이 여유롭다 보니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나는 영어 공부를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외국어를 배우는 게 너무 어렵게 느껴졌지만 매일 조금씩 단어를 외우고 문장을 만들어 보면서 점차 나아가는 것을 느꼈어요. 그것이 나에게 작은 성취감을 안겨주었고 내가 노력한 만큼 결과가 보이기 시작했죠. 또한 나는 건강 관리에도 신경을 썼어요. 오랜 시간 동안 운동을 게을리했지만 이제는 내 몸을 돌보는 것이 나의 책임이라고 생각했어요. 매일 아침 산책을 나가면서 조금씩 체력을 키우고 식습관도 개선했죠. 운동을 통해 몸과 마음이 함께 건강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나에게 큰 의미를 주었고 나는 더 이상 과거의 내가 아니라 새로운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이렇게 취미와 자기 개발을 통해 나는 조금씩 내 삶을 변화시켜 나갔어요. 더 이상 남편에게 의존하거나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른 채 살아가는 삶은 아니었죠. 내 자신을 위한 시간을 보내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삶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 과정 속에서 나는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더 많은 성취를 이뤄냈어요. 그리고 그 모든 변화가 나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죠. 취미와 자기 개발을 통해 나는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렇게 나는 내 삶을 다시 설계하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했죠. 내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남편이 없어진 이후로 일상은 더 이상 한 사람의 의견에 의존하지 않았고, 이제 나는 내 삶의 주인으로서 내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변화는 내 자녀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어요. 그동안 나는 자녀들에게 많은 기대를 걸었고, 그들에게 항상 의지하며 살아왔어요. 하지만 이제는 자녀들과의 관계도 점차 바뀌기 시작했어요. 처음 이혼을 하고 난 뒤
내 자녀들은 내게 큰 충격을 받았어요. 나는 이혼이라는 결정을 내리는데 많은 고민과 시간이 걸렸지만 그들에게 그 사실을 전할 때는 한순간에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것 같았어요. 그들은 나를 이해하려 했고 나를 위로하려 했지만 그들이 느꼈던 감정은 나와는 다른 것이었어요. 특히 내 아들은 그 당시 많이 힘들어했어요. 그는 아버지와의 관계를 끊은 엄마를 이해하기 어려워했죠. 그가 내게 한 말이 아직도 기억나요. 왜 그런 결정을 내린 거야? 엄마가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잖아. 그 말은 내게 큰 충격이었어요. 내가 내린 결정을 그가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사실이 나를 아프게 했어요. 그러나 나는 그를 위해서도 나의 선택이 옳았음을, 그가 언젠가는 이해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내 아들과의 관계가 멀어졌다고 느꼈어요. 우리는 서로 대화가 줄어들었고, 그는 나와의 관계에서 점점 더 벽을 쌓는 듯 했어요. 나는 그를 어떻게든 이해하고 싶었지만, 그가 나에게 마음을 열지 않으니 점점 외로움이 더 깊어졌어요. 딸은 조금 더 다르게 반응했어요. 그녀는 엄마의 결정을 이해하려 했고, 나에게 많은 위로를 건넸어요. 하지만 그 위로 속에서도 그녀는 불안해 보였어요. 그녀는 내게 엄마, 이제는 혼자서 괜찮아? 라고 물어보곤 했어요. 그 질문을 들을 때마다 나는 아무리 괜찮다고 해도 내 딸이 걱정하는 마음을 떨칠 수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삶을 살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딸에게도 내 선택을 지지해 달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내 마음속에서 여전히 딸이 나를 떠날까봐 두려움이 있었어요. 나는 자식들에게 의지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그들이 나를 떠나면 나는 다시 고립된 삶을 살게 될 것 같았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내 자녀들과의 관계도 점차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나는 나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그들에게 의존하지 않도록 노력했어요. 그리고 자주 연락하고 가끔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서로의 감정을 나누려고 했죠. 그러나 이혼 후에 내 삶은 자녀들에게 또 다른 변화의 시작을 의미했어요. 그들은 이제 각자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고, 내가 그들에게 기대했던 것처럼 늘 내 곁에 있을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내 아들이 한 가지 말을 했어요. 그는 나에게 말했다. 엄마, 예전에 비해 많이 편해 보인다. 예전에는 힘들어 보였는데 요즘은 나도 엄마가 더 행복해 보인다고 느껴.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마음 한켠이 뭉클해졌어요. 그동안 내가 선택한 길이 틀린 것이 아니었음을 나 스스로도 점차 확신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내 아들이 조금씩 나를 이해해가고 있다는 사실에 큰 위로를 받았어요. 딸과의 관계도 비슷한 방식으로 회복되어 갔어요. 그녀는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더 행복해지고 자립하는 모습을 보고 안도감과 자부심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딸은 나에게 엄마 진짜 자랑스러워요. 이제는 나도 엄마처럼 스스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말했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그동안의 고통과 상처가 어느 순간에 치유되었음을 느꼈어요. 이제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각자의 길을 걷는 법을 배우고 있었어요. 이렇게 자녀들과의 관계는 서서히 변해갔어요. 그들 역시 이제는 나와 같은 길을 걷고 있으며 나는 더 이상 그들에게 의존하지 않아요. 그동안 나는 자녀들이 나를 떠날까봐 두려워했지만 오히려 그들이 더 독립적이고 성숙하게 자라는 것을 보며 내 삶에 대한 자신감을 얻었어요. 물론 여전히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소중하지만 이제는 그들 각각이 독립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자녀들과의 관계가 변화하는 과정에서 나는 많은 것을 배웠어요.
이혼 후의 혼란 속에서 나는 자녀들을 의지하는 대신 나 스스로를 의지하는 방법을 배웠어요. 그리고 자녀들도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나를 더욱 이해하고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나는 더 이상 그들을 걱정하기보다는 그들이 나의 삶을 존중하고 응원해주는 것을 보며 행복을 느끼고 있어요. 결국 자녀들과의 관계는 내가 자립하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변화했고, 이제는 우리가 서로를 응원하며 살아가는 가족이 되었어요. 이혼 후 처음 몇 년간은 매일이 혼란스러웠어요.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려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점차 혼자서 살아가는 법을 익히게 되었어요. 그동안 남편에게 의존하며 살아왔던 나의 삶은 이제 나 자신에게 맡겨졌고 그 무게를 견디기 위해 나는 하루하루를 살아갔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나는 내 삶을 더 이상 혼자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믿고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깨달음이 바로 나에게 홀로서기라는 목표를 주었죠. 처음에는 외로움이 컸어요. 혼자서 밥을 먹고 혼자서 TV를 보고 혼자서 잠자리에 들 때마다 나는 고요한 집안에서 갑자기 찾아오는 공허함을 느꼈어요. 그 공허함이 너무나도 크게 다가올 때는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죠. 그러나 그때마다 나는 스스로에게 다짐을 했어요. 이것이 내가 선택한 길이다. 나는 이 길을 가야 한다. 그리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나는 조금씩 홀로서기를 완성해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 첫 번째 단계는 자기 자신을 돌보는 일이었어요. 나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예전처럼 남편의 도움이 필요 없었고 자녀들에게 기대는 것도 내게 더 이상 필요한 일이 아니었어요. 혼자서 스스로를 돌보고 필요한 것들은 내가 결정하고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키워갔어요. 장을 볼 때, 집안일을 할 때, 외출을 할 때, 이제 나는 그 모든 일을 혼자서 할 수 있었어요. 그동안 남편에게 맡겼던 일들이 하나하나 내 손으로 돌아왔고, 그런 작은 일들을 하나씩 해결해 가는 과정에서 나는 점차 홀로서기라는 의미를 되새기며 나 자신을 믿었어요. 그러나 홀로서기의 완성은 단지 일상적인 일들을 잘 해내는 것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내가 홀로서기라는 것을 진정으로 느끼게 된 순간은 내가 나를 위해 무엇인가를 하는 순간들이었어요. 나는 그림을 그리며 내 마음을 표현하고 새로운 취미를 가지며 내 삶의 색깔을 채워갔어요. 그동안 결혼 생활 속에서 나는 나 자신을 소홀히 했고 남편에게 맞춰 살았던 내가 이제는 나만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에 큰 의미를 두었어요. 그 외에도 나는 더 이상 누군가에게 내 감정을 억누르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할 필요도 없었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은 언제든지 할 수 있었어요. 사람들과의 만남이나 여행, 새로운 경험들을 통해 내 자신을 채우고 내 삶의 즐거움을 불어넣을 수 있었어요. 그동안 나는 가족과 남편을 위한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한 삶을 살아가기로 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내가 홀로서기를 완성하는 중요한 열쇠였어요. 또한 나는 정신적으로도 홀로서기를 이루어야 했어요. 내가 이혼하고 나서 처음에는 내 마음속에 많은 상처와 불안이 있었어요. 그 상처를 치유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죠. 나는 그동안 내가 얼마나 자주 다른 사람들에게 의지하며 살아왔는지를 깨달았어요. 이제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나를 위로하고 내가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했어요. 그래서 나는 다양한 방법으로 정신적인 안정감을 찾기 시작했어요. 명상이나 책을 읽으며 내 내면을 돌아보고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어요. 나는 내 안의 힘을 키우기 위해 노력했고,
그 과정에서 점차 나 자신을 믿고 사랑할 수 있게 되었어요. 홀로서기를 완성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 중 하나는 내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더 이상 부담을 느끼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결혼 생활에서는 늘 남편의 기분이나 상황을 먼저 고려하며 살았던 내가, 이제는 내가 원하는 관계를 맺고 내가 편안하게 느끼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었어요. 물론 여전히 가족들과의 관계는 중요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관계가 나의 행복을 침해하지 않도록 나를 위한 공간을 찾을 수 있었어요. 가장 큰 변화는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스스로를 존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맞추어 살지 않기로 했어요. 나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법을 배웠고, 그로 인해 나는 내 삶의 주인이 되었어요.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을 거절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쫓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과정에서 나는 나의 삶을 더 가치 있게 느꼈고,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리고 어느 날, 나는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미소를 지었어요. 그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고, 나는 그 모든 변화를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혼자서 많은 일을 해냈고, 그 결과로 나에게 주어진 자유와 행복을 만끽하고 있었어요. 이제 나는 내 삶을 완전히 내 손에 쥐고 살아갈 수 있었어요. 내 주변의 모든 것들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었고,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어요. 나는 내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며 홀로서기를 완성한 그 순간이 진정으로 행복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나는 이제 알았어요. 홀로서기란 단지 혼자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 자신을 믿고 나의 삶을 스스로 책임지는 것이라는 사실을요.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내 삶이 점차 평온해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이전에는 항상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만 안정감을 느꼈고 내 삶을 타인의 기대에 맞춰 살았던 시절이 있었지만 이제는 내가 내 삶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있어요. 그동안 겪어온 모든 변화들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들었고 나는 이제 평온한 마음으로 내 노후를 보내고 있어요. 내 삶의 주인공은 더 이상 남편이나 자녀들이 아닌 바로 나 자신이에요. 내가 선택한 삶의 방식이었고 나는 그 길을 가면서 점차 내 행복을 찾게 되었어요. 결혼 생활에서의 의무감과 외로움을 극복하며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하고 돌보는 법을 배웠고 그것이 나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 주었어요. 이제 나는 매일을 감사한 마음으로 시작하고 내 자신을 존중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나는 여전히 아침마다 일어나면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고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하루를 시작해요. 매일 같은 일상이지만 그 일상 속에서 나는 만족과 평화를 느껴요. 내가 좋아하는 책을 읽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가까운 공원에 산책을 나가면서 나는 나만의 시간을 즐기고 있어요. 예전에는 외로움이 두려웠지만 이제는 그 고요함 속에서 오히려 평안을 느끼고 있어요. 내 삶에서 더 이상 분주함이나 스트레스는 없고 나의 마음은 안정되고 차분해졌어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내가 나를 돌보는 일이 나에게 얼마나 큰 행복을 가져다 주었는지 깨달았다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타인의 눈치를 보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매일매일이 특별한 날이 아닐지라도 그 일상 속에서 나는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나는 깊은 만족감을 느껴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일 중 하나는 매주 한 번씩 가까운 친구와 만나서 차 한 잔을 나누는 거예요. 우리 사이에는 말하지 않아도 서로를 이해하는 깊은 신뢰가 있어요. 우리는 서로의 경험을 나누며 웃고 때로는 서로의 아픔을 공감하면서 함께 시간을 보내요. 그 시간이 나는 참 소중해요.
예전에는 외로움이 두려웠지만 이제는 그런 고요한 순간 속에서 나를 찾고 나의 감정을 잘 다루는 법을 배웠어요. 그리고 자녀들과의 관계도 많이 변화했어요. 예전에는 그들과의 거리가 멀다고 느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그들과의 관계를 다시 돌아볼 수 있었어요. 그들이 나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그들의 사랑을 느꼈고 더 이상 그들에 대해 걱정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아요. 내가 해준 만큼 그들도 나에게 사랑과 존경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사랑이 나에게 힘이 되어주고 있어요. 이제는 그들과 함께할 때에도 편안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여전히 가끔은 지난날의 기억들이 떠오를 때도 있어요. 남편과 함께했던 그 시간들, 우리가 함께 꿈꾸었던 미래, 그 모든 것들이 기억 속에서 선명하게 남아 있어요. 하지만 나는 이제 그것들에 얽매이지 않아요. 그 모든 기억들은 내 삶의 한 부분으로 존재하지만 그것이 나의 현재와 미래를 지배하지 않아요. 나는 이제 내 삶을 나의 손에 쥐고 나만의 미래를 그려가고 있어요. 그것이 내가 홀로 서기를 완성한 결과예요. 이제는 내가 얼마나 자주 웃을 수 있는지, 내가 얼마나 나다운 삶을 살고 있는지에 더 집중하고 있어요. 나는 자주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미소를 지어요. 내 얼굴에는 삶의 흔적이 묻어나지만 그것이 나를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나는 내가 이뤄낸 변화에 자부심을 느껴요. 그리고 그 변화가 내 삶을 더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확신해요. 그래서 지금의 나는 평온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어요. 나는 내가 살아온 날들이 소중하고 그 소중한 날들을 더욱 가치 있게 만들고 싶어요. 나는 여전히 성장하고 있어요. 언제나 새로운 것을 배우고 나 자신을 더욱 깊이 이해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며 나는 점점 더 행복해지고 있어요. 평온하고 행복한 노후, 그것은 단순히 시간이 흘러가는 것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며 살아갈 때 그 평온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지금 그 평온함을 온전히 누리고 있어요.